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벤 알드리지 작가의 바나나 산책시키기입니다. 헤다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탈출구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역경을 마주하기 마련이지요. 고통, 두려움, 슬픔, 지루함, 분노, 좌절, 불안 등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일부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감정을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힘든 시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생의 역경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스토아 철학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공황 발작으로 힘든 시기에 자신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는데요. 작가에게 있어 독서란 일상적인 일이 아닌 생존이 달린 행위였다고 합니다. 심리학부터 철학 그리고 자기계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실용성과 정신력에 반하게 되었고 나만의 심리적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위해 도전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도장 깨기처럼 행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바나나 산책시키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스토아주의의 사용 설명서, 인생을 뒤바꿀 10가지 방법, 스토아주의 실천하기입니다. 이 책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아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4명의 인물은 세네카, 루푸스, 에픽테토스, 아우렐리우스인데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인 에픽테토스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 학생일지라도 막상 실전에 나가면 인정사정 없이 깨지기 마련이다. 스토아주의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로 아스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스케시스란 본질적으로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말로만 떠들지 않고 벌떡 일어나 산책을 나가라는 걸 가리킵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실천이야말로 스토아주의를 스토아주의답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철학은 그저 단어를 나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요. 나쁜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혹은 저렇게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뒤바꿀 10가지 방법 중 7번째 방법인 내 마음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부분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최근 선택의 기로에서 잠시 감정을 다스려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밀려오는 감정을 멈추고 내려놓으니 그 다음 새롭게 계획하고 시작하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힘든 감정이 몰려올 때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2가지. 격렬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사용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2가지는 서로 모순됩니다. 하나는 차오르는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 짜증, 슬픔,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다룰 때 이 2가지 방법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니 직접 한번 확인해 보길 추천합니다. 1. 주의를 분산시키기.
감정이 휩싸이기 시작할 때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뇌에서 논리적 영역을 잘 활용하면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체스, 테트리스, 수도쿠 같은 게임을 하면 뇌의 논리적인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논리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퍼즐과 게임으로 자극을 주면 마음가짐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방법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감정 반응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고하는 것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 하나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셈이라고 할까요? 참고로 테트리스는 공황 발작에 효과적입니다. 예전에 공황 발작이 나타났을 때 테트리스를 했더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격렬한 감정이 치밀 때 할 수 있다면 팔굽혀펴기, 전력 질주, 스쿼트 같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해보세요. 물론 어떤 신체 활동을 할지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만약 상사에게 짜증이 치미는 말을 듣는 도중 어딘가를 향해 뛰어나가 버리면 나중에 수습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행동하길 바랍니다. 주의를 분산시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효과는 있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까지 해결되진 않습니다. 물론 원인과 상관없이 단지 감정 조절에만 집중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 감정과 감각에 집중하기. 내면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ACT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스토아주의에서 유래하진 않았지만 이 치료법의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은 스토아주의에서 말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뒷받침해 줍니다. ACT는 수용 전념 치료의 약자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어떤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마다 느껴지는 특정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그 감각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두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은 감추려고 할수록 기분이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감정과 관련된 불편함을 완전히 수용하고 나면 감정과 나 사이의 역학 관계가 바뀝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똑바로 응시하고 자세히 관찰하면 이내 그 감정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적인 예를 살펴볼게요. 가령 얼음 목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정신을 집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우리 몸이 감각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실제로 고통이 한결 견딜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호기심을 가지고 살갗을 내는 추위를 탐구해 보세요. 직관에 반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 나도 잘 압니다. 나 또한 실제로 시도해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지요. 신체 감각에 대해 탐구하다 보면 해당 감각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온전히 느끼게 되면 감정을 수용하는 법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분노는 가슴이 타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뱃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좌절감은 턱이 조여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사람마다 느끼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뇌도 이런 감각에 둔감해져 조금이나마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또한 불현듯 찾아온 강렬한 감정일수록 그대로 지나가게 놓아주는 편이 더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 수행해 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RAIN, 레인 기법을 활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R. 인식하기. 감정, 감각을 느끼고 인식하라. A. 수용하기.
당신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수용하라. I. 탐구하기. 감각을 탐구하라. 온몸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감각에 정신을 집중하라. N. 놓아주기. 놓아주어라. 감정에 주관적인 이름표를 붙이지 마라. 지금 느껴지는 감각은 신체적인 반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감각이 사라져 갈 때는 그대로 지나가도록 놓아주어라. 다음은 까마득한 암벽을 등반하기 전 내가 레인 기법으로 감정을 다스렸던 예시입니다. 당시 나는 극도의 긴장감과 함께 온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느낌이 들며 무릎까지 덜덜 떨렸습니다. 1단계 인식하기. 엄청 가파르네. 약간 긴장이 되는군. 2단계 수용하기. 괜찮아. 이건 정상이야.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거쳐야 할 과정일 뿐이야. 3단계 탐구하기.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나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어. 살짝 메스꺼워. 움츠러드는 느낌이야. 4단계 놓아주기. 그냥 지나가게 놔두자. 이런 감각들은 곧 사라질 거야. 이 순간적인 감각이 곧 내 자신인 건 아니야. 기분은 일시적일 뿐이야. 이제 올라가자. 이런 과정을 거친 뒤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암벽 등반에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격렬한 감정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면 긴장감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애초에 왜 이렇게 격렬한 감정이 드는지 그 원인을 탐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계속해서 분노나 슬픔이 치밀어 오른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강렬한 감정이 촉발되는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이 책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 불안, 슬픔, 질투를 다스리는 방법. 부정적인 감정을 몇 개 선정해 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토아주의 개념이나 사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휩싸일 때 직접 시험해 보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노. 세네카는 분노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를 늦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게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반응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불에 기름을 붓지 마세요. 격정적인 감정과 거리를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에만 집중하세요. 옥타비아누스처럼 알파벳을 거꾸로 외우는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불안, 두려움. 아우렐리우스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나는 불안에서 벗어났다. 아니, 불안을 버렸다. 불안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인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논리에 의지하세요. 이성적으로 두려움의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사고 패턴을 점검하세요. 당신의 불안은 현실에 근거한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상상인가요? 슬픔. 세네카는 슬픔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성으로 정복한 슬픔은 영원히 진정된다. 그러므로 슬픈 상황을 맞닥뜨리거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세요. 스토아주의 황금률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질투. 아우렐리우스는 질투심이나 욕심, 감사하지 않는 마음 등이 들기 시작할 때 새겨들을 만한 훌륭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 대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보고 만일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를 생각하며 감사히 여겨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질투하는 마음에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스토아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격렬한 감정이 밀려올 때 이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아주의를 이야기할 때 감정이 없는 것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스토아주의를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스토아주의자도 감정이 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제작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린 감정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쾌하거나 낯선 감정을 무시하고 차단할 때면 엄청난 만족감이 느껴진다. 뒤이어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까지 모두 말이다.